이제는 자학과 반응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 선생님 많이 졸렸어요. 자, 여기 요거를 때 내가 빼먹었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요거는 다른 걸 내가 잘못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자, 지워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풉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인 철수는 요즘 목소리가 굵어지고 간혹 쉰 목소리가 나서 고민이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목 가운데 예전보다 볼록 튀어난 와 있으며 턱에 수염이 난 것을 알아차렸다. 자, 제 2차 성징이 나오도록 하는 성호름입니다. 자, 그거는 2차 성징이 나오도록, 자, 그게 정수 테스트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뉴런의 구조와 자극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뇌하수체, 그 다음에 여기는 갑상샘. 자, 요런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름을 외워줘야 돼요. 여기 부신, 그쵸? 이자. 자, 여러분들 요것도 다 이뤄주셔야 됩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요거에서 선생님이 이게 화살표가 여기처럼 돼 있는데 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그래서 얘네들 그림은 신경세포체입니다. 그리고 얘는 감각뉴런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라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또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끌어왔는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연합뉴런.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축삭돌리라고 한다. 여기는 뭐예요? 운동뉴런. 이게 됩니다. 자, 뉴런과 뉴런이 모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신경.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신경, 얘는 연합신경,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감각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아야 되고, 연합뉴런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중추신경, 중추신경계. 얘하고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계. 요렇게까지 공부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였냐? 여기는 축삭돌기. 여기 있을 거예요. 자, 하나를 공부한다면 여기서 얘는 가지돌기. 그쵸? 가지돌기요. 얘 가지돌기. 자, 가지돌기는 서로가 어떻게 와닿지 않고 여기 안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약간의 띄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시냅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은 항상 한 방향으로, A로 갑니다. A로. 자, 됐죠? 자, A로 전달이 됩니다. 간은 수학 문제를 본 자극을 전달한다. 맞죠? 자, 여기서 대뇌. 연합뉴런이죠. 자, 연합뉴런.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수학 문제를 보고 종합한다. 이것도 연합뉴런. 그래서 나에선 수학 문제의 답을 숫자로 쓰라고 명령한다. 네, 이것도 연합뉴런. 자, 다에서 나에 전달한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한다. 다에서. 여기 보소. 다에서는 나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그랬을 때 반응기. 요건 또 다에서는 운동뉴런. 요겁니다. 자, 여기서 리을은 빠져요. 디귿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2에서 그림 1에서 A로 확대한 거예요. A는 가지돌기 맞아요. A가 가지돌기다. A에서 주로 생명활동이 필요한 물질을 만든다. 생명활동의 물질을 만드는 것은 아까 신경세포체입니다. 자,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은 A 방향으로, 감각기관에서 자, 요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맞죠. 자, 그래서 A. 그리고 운동에 대한 B 방향, 한 방향으로만 전달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전달.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자, 여기 갑니다. 자, 이거는 실험 1은 자를 잡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의식 반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반사죠. 자, 우리 무릎 반사는 대표적으로 무조건 반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파란색이 좋더라. 자, 실험 1에서 일어난 겁니다. 실험 1에서 자극과 반응의 과정. 그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의식 반응은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나요?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 척수가 중간에 전달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다 들어가요. 다시 2를 들러서 여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실험 2에 같은 방법이 일어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실험 2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거는 자, 뾰족하는 무의식적으로 움츠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예시는 반드시 외워둔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자,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여기 대뇌를 딱 대뇌 하나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뭇잎이 된 건 소뇌야. 자, 그랬을 때 중간에 여기를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뇌. 중간뇌 위에 있으면 관뇌, 아래에 있으면 연수. 나 이렇게 배운다, 얘들아.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죠. 자, 그리고 각각의 기능은 찾아서 외우기. 좀 그런가? 그래도 찾아서 외워라, 얘들아. 체조선수 F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어떤 뇌의 기능이 손상되었다. 이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근육 운동이 힘들어졌다. 자, 이때 손상된 뇌와 관련 있는 건 바로 소뇌입니다. 몸의 균형. 몸의 균형입니다. 자, 됐죠? 내가 알기로는 관뇌가 선생님도 좀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관뇌는 뭐였지? 관뇌는 춥다. 중간뇌는 동공, 연수는 심장박동. 이렇게 외워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선 이유가 있었는데 몸의 균형. 그래서 왜냐면 소뇌는 몸의 균형과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라는 거를 우리 알 수 있죠. 자, 서답형 2번. 선생님 피곤해서. 자, 이거 여기서 식사. 그래서 식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식사가 탄수화물. 자, 식사에는 탄수화물도 들어가고, 뭐 단백질도 들어가고, 여러 개가 다 들어가요. 지방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여기 혈당량은 결국은 탄수화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탄수화물의 포도당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식사를 하니까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딱 나오는 애가 누구냐? 인슐린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서 인슐린하고 이제 글루카곤에 대해서 얘기했을게요. 자,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혈당이 올라갔다. 그럼 혈당이 올라가죠. 자, 혈당이 올라가니까 누구를 부를까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누구를 부를까요? 네, 이자가 그걸 감지해서 인슐린 나와 이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네 이래놓고 얘가 세포에 가서 너 빨리 가서 포도당 흡수해. 자, 얘네는 포도당 흡수하는 일이 어떤 걸까? 세포에서 하는 일은 옛날에 2학년 때 배웠어요.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포 호흡이 뭐예요? 포도당을 산소랑 만나게 해서 열을 발생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나오게 하죠. 자, 그래서 요걸 하라는 얘기예요. 포도당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간에 가서는 야, 너는 포도당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저장을 해야 돼.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그래서 저장해. 만들어. 이렇게 해서 명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A가 바로 여기 인슐린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얘는 이제 A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거기서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혈당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운동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운동했다. 자, 운동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운동을 했다. 자, 운동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혈당이 내려갔다. 자, 내려간다.
자, 그랬더니 이자가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요? 네, 글루카곤으로, 네,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을 했더니 글루카곤이 간에다가 뭐라고? 글리코젠. 자,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했던 걸 뭘로 바꿔라? 포도당으로 바꿔서 빨리 몸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 철수에서 이제 여기 그래프다. 이것을 요거를 어디에서 이제 문제를 밑에 가서 풀라고 한 거죠. A가 구간은 혈당량이 증가하고 B 구간은 혈당량이 감소한다. 이때 일어난 것을 여기에 대해서 해라. 선생님이 방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3번에서는 체온 변화, 철수의 체온 변화를 가지고 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 종 쳐서 시끄러운데 조금 찾고 여기까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여기에요. 자, 운동에서 체온이 지금 현재 운동했어요.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때 관련되는 거가 뇌하수체랑 그 다음에 여기 갑상샘이에요. 얘는 뇌하수체입니다. 그리고 얘는 갑상샘. 자, 그래서 여기를 벌써 여기다가 직접 할게요. 자, 춥다. 이건 지금은 추운 게 아니라 더워요. 그런데 먼저 춥다를 할게요. 덥다. 예, 두 가지로 할게요. 자, 그러면 뇌하수체가 누구를 부르냐면, 야, 춥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불러요. 추우면. 가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불러서, 야, 춥단다. 아, 네. 가서 빨리 히터 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에 가서, 야, 히터 틀래. 빨리 히터 틀에 보내. 그래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보내요. 그래서 티록신이 계속 해가지고 히터를 틀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세포 호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거죠. 심장 박동. 자, 그런데 이제는 더워진 거예요. 야, 뇌하수체가, 야, 이제는 덥대. 갑상선 자극호르몬으로. 아따, 참, 이랬다 저랬다 하요. 이렇게 하면서 갑상샘한테, 야, 이제는 덥단다. 티록신더러 끄라고 해라. 그래서 티록신이 가서 키는 거를 끕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ON이 되는 거고 얘가 OFF가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낼게요. 또 그 다음은 요거는 아까 의식 반응이에요. 의식 반응은 항상 감각기관. 자, 감각기관이 항상 A를 지나서 F를 지나서 B를 지나서 C를 지나서 D를 지나서 다시 F를 지나서 E로 가서 운동기관으로 간다. 자, 여기에는 망치로 무릎 반사죠. 무릎 반사는 어때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바로 또 어디로 들어가요? A가 척수 F로 들어가서 E로 나와서 운동기관에 명령을 합니다. 뇌까지 안 가요. 아주 짧게. 그래서 생명유지, 우리가 어려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기량작용하고 뒤에 부분 추울 때 체온 조절하는 이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해서 하지 않을게요. 자, 당뇨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여기 또 혈당이 떨어져서 쓰러졌다. 응급조치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유에 대해서 설술하시오. 그러니까 인슐린이 고장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인슐린이 고장났으니까 초콜릿을 가지고 인슐린이 나오도록 이제 그걸 해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선생님이 또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당뇨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혈당이 떨어졌잖아. 혈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당을 줘야 되잖아요. 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초콜릿을 임기응변으로 주는 거예요. 초콜릿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또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하네. 조사해 봤더니. 자, 그래서 당이 떨어질 때는 초콜릿을 줘서 바로 혈당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